자, 여러분 비트코인 제가 단기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상승분 조금 있다고 했지만 하방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했고 오늘 이 자리가 떨어진다면 진짜 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지선 이탈 시에 바로 하락 가속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단기에서 다뤘던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 정리를 좀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경제지표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금리 인하장 어디서부터 우리가 롱을 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뉴스 다뤄보면서 뉴스 헤드라인 그저 읽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생양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오늘자 2부인데요. 2부는 우리가 파월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긴축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될지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지지 구간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비트코인 2부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의 시황 및 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블 바텀이 나왔지만 이 넥라인을 정확하게 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보기는 힘들다고 전달드렸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이유는 해당 구간에 청산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숏 물량을 잡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 구간 빗각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 중이고요. 우리 오늘 이 빗각에서 더 올리지 못하고 만약 여기를 터트리든 다시 여기서 내려가든 이 빗각을 아래로 터트리는 순간 하방 물량 터트리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터지는 순간 실시간 대비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분 제가 말한 구간에서 나오더라도 하방에 대한 대비도 꼭 하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월과 경제지표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 관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이 청산 히트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방으로는 110.0 이상의 물량이 가장 많고 상방이 제일 가까운 곳은 112.225가 가깝다. 근데 하방 같은 경우는 여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110.375에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연쇄적으로 뚫릴 것이다. 그럼 110.375가 어딘지 지금 한번 살펴보면 바로 요 구간 부근입니다. 이전 캔들이 보고 있는 이 지지 구간 바로 아래가 되겠죠. 정말 소수점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구간 탁 터트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연쇄적으로 하락해서 여기 구간 건드릴 확률 굉장히 높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빗각을 이탈했을 때 정말 강하게 우리가 실시간 대비를 해야 되고 손절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빗각이 뭔데? 우리 이 빗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빗각은 제가 가지고 있는 4월 9일부터 6월 22일 우리 이번 최고 고점을 만들기 위한 상승 추세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 고점을 만들기 위한 저점이 이 22일에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22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 구간을 이탈하고 하락분이 생기는데 하락이 그냥 패닉셀처럼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생기죠. 이런 구간에선 뭐가 있다? 유동성을 잡아먹는 저점들이 있다. 유동성을 잡아먹는 건 뭐다? 숏으로 내려간 장이었지만 결국 중간중간 롱인 줄 알고 탔던 개미들이 털렸던 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저점들을 이으면 뭐가 된다? 내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지지저항 구간들이 나온다. 요런 빗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빗각들에 대한 특징은 이 빗각에서 저항을 맞으면 그 다음 빗각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빗각에서도 저항을 맞으면 그 다음 빗각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전 빗각까지 올려주고 있고 지지를 받으면 이전 빗각, 지지를 받으면 이전 빗각까지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 빗각 사이사이에도 FEG나 일목구름 여러 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빗각 사이에 있는 저항을 계산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우리가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숏 포지션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죠.
우선 첫 번째, 제가 소통방에서 드린 것부터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제가 숏 포지션을 정리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빗각 타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목표가 가질 수 있다. 이 넥라인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분 본다고 했지만 안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나마 수익을 냈고요. 저랑 같이 숏 포지션 정리하신 분들 있죠. 우리 어떤 구간에서 정리를 했냐? 바로 이 높은 구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해당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숏 포지션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간은 바로 이 부근에서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 왜 들어갔냐? 여기 계속 넘지 못하는 저항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바른가 싶더니 결국 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근데 이 구간을 보기 전에 제가 이 빗각에서 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빗각에서 눌림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빗각을 이탈하고 제가 뭐라고 했죠? 그 다음 빗각에서 또 한번 이거를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진다. 전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자, 새벽에 갑작스럽게 이런 장이 터지면서 저희가 개이득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자, 맞죠? 자, 하지만 이런 수익이 터졌을 때 실시간 대응 무조건 잘해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 오랫동안 이 구간 끌고 오면서 수익 잘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숏 포지션에 대한 이런 포지션은 제가 또 한 번 우리 소통방 통해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소통방 통해서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우리가 일목구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일목구름이 뭐냐? 우리 캔들의 지지저항이 돼주는 이러한 구름대인데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름대는 높은 봉으로 올라갈수록 지지저항이 더욱 강하다.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우리 이 사이에 어떠한 지지저항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패턴 나왔죠. 더블탑 패턴 나왔고 우리 어디 넘어야 된다? 이 패턴에 넥라인 넘어야 된다. 여기를 밟고 지지를 밟고 올라가야 항상 차트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뭘 봤죠? 청산맵을 봤죠. 청산맵 나왔는데 어디로 갈까? 여기 터트리로 가겠네. 우리가 지지를 받으면 여기를 터트릴 수 있다. 근데 우리 지금 1시간 봉이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일목구름의 하단이다. 이 구름대는 뭐다? 지지저항을 보인다. 청산맵 터트리고 저항이 생길 겁니다. 만약 저항이 생기면 다시 반락할 것이고 만약 여기 탄다고 해도 이 다음 구간 여기에 청산맵이 있기 때문에 여기 터트리고 또 한번 멈추고 상승한다고 해도 그 다음 저항 일목구름의 상단이 있고 여기서 상승한다고 해도 여기 빗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항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한 번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세력이 끌어올리는 장이 간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락분으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들도 충분히 나온다. 만약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와도 우리 아래 구간 계속 터치하고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래 구간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 뚫는다면 아래에 있는 청산 구간을 건드릴 것이다. 요거 복습해서 보면서 보면 우리 최대 올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1시간분 기준이죠. 그럼 여기 기준으로 상승분 표기를 해봐요. 노란 선으로 표기가 됐죠. 여기에서 어디로 간다? 4시간봉으로 가는 겁니다. 4시간봉으로 갔더니 4시간 뒤에 여기에서 캔들 출발하겠죠?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일목구름 안에 있다. 자, 그럼 일목구름 하단이 우리가 여기 있다면 지지가 돼주겠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랬다? 이 빗각 한 번에 뚫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이 위에 뭐가 있나요? FEG 한 번에 뚫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이 고점에서 탈출한 사람들 말고 여기로 내려갔다가 여기에 물린 사람들 있죠. 지금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탈출한다. 그러면 다시 차익 실현으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 하방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FEG까지 올라갔다고 치고 이 고점을 높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수세가 동반이 돼서 차트에 100% 넣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한 번 일목구름의 상단까지 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여러분 희망회로만 돌리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날봉으로 가봅니다. 어디에 있죠?
일목구름 안에 들어왔나요? 날봉 일목구름이 가장 세다고 했죠. 근데 일목구름 안에 못 들어왔다. 그건 뭐냐? 더 올린다고 해도 일목구름에 하단 맞고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4시간 봉에서 본다고 해도 날봉에서의 이 FEG 하단도 엄청나게 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한 번은 맞을 건데 4시간 봉으로 봤더니 이 4시간 FEG의 하단, 제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 했던 곳과 동일하다. 그러니 오늘 상승분 높게 봤다가는 잘못하면 쫙 물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차트를 봤으니 앞으로 경제지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뻔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헤드라인만 보면 파월, 고용 하방 리스크 몇 달 내에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할 수도, 요것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처럼 보이는데요.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뉴스 핵심 요약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월, 이 연준의 의장이죠. 이 사람이 야 이제 우리 나라에서 돈을 너무 걷지 말자. 몇 달 안에 진짜 나라 멈추겠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긴축, 이 허리띠 줄이기 하던 것을 곧 멈출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뉴스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 말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다. 즉, 회사, 미국 회사들이 사람을 잘 안 뽑아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물가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건 경기가 과열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세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나 그리고 연준이 너무 세게 이 허리띠 졸리기를 들어가면 계속 이어간다면 오히려 우리 고용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도 조절을 좀 할게 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좀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중단 발언 자세히 볼게요. 이 양적 긴축이 뭐죠? 이건 QT라고 하는데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준이 우리 돈 너무 많이 풀었어. 회수 좀 해야 돼. 진짜 큰일 나. 이렇게 하던 걸 우리 회수하던 거 좀 멈춰볼까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돈을 회수하던 걸 멈추고 시장에 조금 더 돈이 머물게 하겠다. 근데 이 발언 자체의 분위기도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에 자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도 될지도 모른다 식의 완화적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 끝이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할 건데 자 끝이 보이고 있으니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 효과가 있다 없다? 비트코인에는 없다.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들어왔다면 쫙 올라가야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우리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러한 패닉셀을 겪었다. 이 패닉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대비하지도 못했던 그런 패닉셀이죠. 이런 게 터져서 우리 코인 시장에는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느낌표도 아니고 물음표로 조금만 기다려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크게 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정말 단기적으로 극적인 기대감이 반영되진 않고 있고 사람들은 오히려 다시 조금만 내려가도 와 어떡해 이거 내려가는 장이면 어떡하지? 겁에 질린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못해서 이 겁쟁이들 사이에서 혼자 용기 내봤자 겁쟁이들이 아래로 가버리면은 제 통장은 정말 겁이 나는 통장이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이거에 대한 확답을 줄 것이고 우리 금리 인하가 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트리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실시간 대응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요 넥라인 위에 있는 저항을 뚫고 넘어가야 빛가까지 최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빛가까지 보더라도 청산 히트맵에 있는 이러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분명 부분 익절하셔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일괄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올라가도 요 빛가까지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고 만약 이 아래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분 다시 뜨는데 지겹죠. 한 번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요 구간 잘 보시고 만약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시 저항 맞고 이러한 상승 캔들 만들지 못하고 쭉 떨어지면 여러분 이 청산 구간 물량 털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는 아래 이탈했을 때 이 구간 털리지 않게 실시간 대응 보면서 우리 손절 빠르게 하면서 저점 찾는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드 방어를 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또 한번 이런 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되 너무 다 믿으면서 따라가지는 않으셔야 된다.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해당 트리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시면은 여러분 시드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지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 소통방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 있기 때문에 링크 눌러주시면 구글 폼 들어오실 수 있고요. 1번에 보이시는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여러 가지 투자 상담 등 필요하신 거 작성하셔서 아래에 구글 폼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구글 폼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010-8179-6630으로 아래에 있는 거 소통방이면 소통방, 차트 분석 자료는 차트 분석 자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